부서 발령 받기 바로 직전에 간호부장님의 첫 질문이 웨이팅 기간 동안 무얼 했나요? 안녕하세요, 꿀간호사입니다. 여러분의 국시 합격과 병원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신규 선생님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거치게 될 텐데요.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한 달간으로 마무리가 되면 어떤 분들은 바로 입사를 하시게 될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순번대로 가기 때문에 웨이팅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이팅 기간이 부서 발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2010년에 S계열 대학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서 발령 받기 바로 직전에 간호부장님이랑 면담을 했는데요. 그때 간호부장님의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한테 웨이팅 기간 동안 무얼 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학생들에게 오후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활동을 제가 직접 구상하고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제가 보냈던 시간을 솔직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면담을 마치고 받은 그 부서 배치 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NP, 신경정신과 폐쇄병동이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되게 소름 끼치는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간호부장님께서는 제가 그 환자들 치료 프로그램 활동을 제가 직접 구상하고 이끌어내면은 아주 적합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를 NP병동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이 웨이팅 기간을 뭘 했는지에 대한 저의 대답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부서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웨이팅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면 좋고 또 어떤 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공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입사 전에 그래도 내가 뭔가 간호적인 지식이 더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느 부서에 배치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정작 배치받았을 때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임상 실전 공부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사 전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 빼지 마시고 부서 배치 받기 전까지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미 여러분 국시 치르느라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실전에 부딪혀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정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저처럼 요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채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에 대한 일상을 찍은 그런 브이로그도 많고요. 간호적인 지식이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튜브를 마음 편하게 많이 시청하시면 그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꿀간호사의 필수 시청은 잊지 않으실 거죠? 다음은 병원 알바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생각이 많이 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병원에 입사하게 되고 쭉 병원 관련 일을 할 텐데 굳이 미리부터 병원 알바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차피 알바를 하실 거라면 저는 병원 알바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병원 알바를 했었는데요. 정형외과 개인 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주로 IM 그리고 IV 놓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업무가 저는 실전에 입사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놓아봤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또 제 경험상 다른 직종의 일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은 오히려 병원에 적응을 잘 못하고 퇴사도 굉장히 빨리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련된 일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은 병원에 적응 굉장히 빨리 잘하시고 업무 처리하는데도 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바를 하실 거라면 병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여행인데요. 여행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행 꼭 다녀오세요. 그것도 3박 4일 이상으로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병원 입사하게 되면 많이 써야 3오프고요. 정말 은혜로운 부서는 4일까지는 어쩌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오프는 정말 받기 힘들거든요. 한 가지 딱 있어요. 4일 이상 여행 갈 수 있는 경우. 신혼여행. 그 외에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입사 전에 이 웨이팅 기간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꼭 3박 4일 이상의 여행 다녀오시고요. 입사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혹 선생님 저 해외여행 갔다가 병원에서 오는 연락 못 받아가지고 입사 못하면 어떡해요? 하는 선생님은 계시진 않겠죠? 여러분 요즘은 다 로밍 되니까 로밍하고 마음 편하게 3박 4일 이상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여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꼭 여행 다녀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웨이팅 기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이유는 내 순번이 몇 번째고 내가 몇 월쯤에 입사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답답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입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조금 연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처음 5월 달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바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여름 성수기를 입사하면서 보내고 싶진 않은 마음에서 잠시 미뤄서 저는 9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성수기 굉장히 후회 없이 많이 놀았고 놀고 난 뒤에 새로운 마음으로 9월에 입사했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연락이 왔을 경우를 보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병원에 가고 싶어요 라는 선생님들은 미룰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입사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바로 입사했을 때 평생 일할 자신이 조금은 없다 라는 선생님들은 무리하게 그때 입사하지 마시고요.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덜컥 입사를 해서 너무 적응하지 못하고 그때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나의 시간이 필요를 요할 때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입사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드려요. 그런데 하반기, 그러니까 9월 이후 한 10월쯤에 입사하세요 라고 연락을 받은 선생님들은 그때는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바로 입사하셔야 돼요. 이미 2월부터 10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까지 마음의 재정비 시간은 충분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하반기에 연락 왔을 때는 입사하시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염두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신규 선생님들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끝자락에 입사를 해서 바로 몇 달 뒤에 2년차 간호사, 선배 간호사가 됐을 때 신규를 받아들이는 입장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도 꼭 염두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이해되셨나요? 이미 여러분은 정말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하고 간호사 국시 패스하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웨이팅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초조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빨리 연락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라고 약간의 조급함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웨이팅 기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꿀간호사네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